아버지 얘기해놓고 그러면 책 뭐 하려고 그런가요? 책 보시면 줄거리를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네, 좀 좋았던 문장들이나 인상적이었던 문장들 있으셨어요? 네, 어떤 거였을까요? 네, 저는 엄청나게 많았는데 네네, 이거를 다 하긴 그렇고 네, 그 첫 번째 1권에 나와 있던 네. 그 아까 그 백작이 그 직원 숙소 같은데 네네네. 감금됐을 때 그거랑 그다음에 옷장의 반대편을 네. 푸신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렇죠, 새로운 그렇죠. 공간을 네. 만들었을 때 그 백작이 하는 이야기가 크기는 비슷해요, 두 방이. 그런데 네. 두 방의 차이가 나는 더 큰 요인은 아마도 방이 생겨난 연원 때문일 것이다. 네. 통제와 관리의 타인의 의도 아래 존재하는 방이 실제보다 더 작아 보인다고 한다면 비밀리에 존재하는 방은 그 크기와 상관없이 상상하는 만큼 넓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방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모든 통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거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게 영향이 되게 작아지고 그렇죠. 본인이 뭐 자발적으로 비밀리에 사실은 그게 더 크게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그죠. 들어서 비밀리에 하는 게임이 더 그렇죠. 네. 큰 성과를 내는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뭔가를 막 보다가 네. 아이돌 여자아이가 나왔는데 엄청 이쁘더라고요. 누군지는 우리는 뭐 구별 그렇죠. 못할 네.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공부를 엄청 잘했대요. 네. 그랬는데 이제 몰래 아이돌 테스트를 봐서 기획사에 들어간 거죠. 네. 그때 어머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엄마랑 부모님이 네. 몰랐대요. 그 친구 노래를 잘하는지 춤을 잘 추는지 전혀. 그래서 네가 어떻게 뽑혔니? 라고 했을 때 얘가 그 얘기를 자기는 너무 좋은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엄청 단축 딱 자기가 뭐 계획을 딱 짜서 노래 연습하고 춤추고 노래 연습 그게 되게 큰 성과를 냈다고. 그래서 그게 또 이거랑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밀리에 뭔가 하나를 발레 하세요, 발레. 압축적으로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시는 걸로다가. 네. 늘지 않는 발레. 절대 안 늘어. 늘 수가 없죠. 설 수가 없는데 뭘 늘어. 돌 수도 없는데 어지러워서. 또 관리와 통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걸 관리와 통제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그러니까요. 네. 여기 그런 게 나와요. 네.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네. 우려는 네, 표명하되 세 발자국인가 네. 네 발자국만 네. 물러서 있는 5발자국은 안 된다고. 네. 네. 맞아요. 그런 좋은 표현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좋은 표현들이 많긴 했는데요. 그 바텐더랑 주방장이랑 지배인이 왠지 삼총사처럼 느껴졌어요. 네, 맞아요. 백작 주위를 떠돌고 있는 행성들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백작이 부탁을 해서 어찌됐든 간에 안드레이가 손을 떠는 연출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서빙을 못하겠다 손을 덜덜 떨면서 자기가 손떨림 증상이 왔다 늙어서 그러면서 너무 예뻤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걸 에밀이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에밀이 탄식하듯이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 떠나고 여기 뭐라 그러냐면 에밀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안드레이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듯 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신이기에 늙어가는 한 인간에게 질병을 주되 하필이면 그 인간이 동료들과 구별되는 특징이자 모든 사람들의 눈에 돋보이게 만드는 바로 그 특징을 앗아가는 질병을 주는 세상을 만들었단 말인가. 에밀, 어떻게 생겨먹은 신이냐고. 베토벤을 귀먹게 만들고 모네를 눈멀게 만든 바로 그 신이라네. 신은 우리에게 준 것을 나중에 와서 반드시 회수한다네. 이런 대목이 나와서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에밀이 막 걱정되고 분노하고 막 이런 느낌이 다 늙어가면서 같이. 그 안드레이 특징 중에 하나가 길고 하얀 손, 맞아요. 굉장히 섬세한 손, 그리고 안드레이 제주가 저글링하는 기술. 근데 자기가 손을 떨지 않는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저글링을 하는. 그 부분 재밌었어요. 아주 재밌었고 심지어 이게 볼드체로 돼 있어요. 맞아요. 이 책에 볼드체인 게 많지 않거든요. 작가가 그런 잘 안 쓰던데 굳이 이거는 볼드로 강조를 해놨더라고요. 혼자 엄청 웃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요즘에 저도 눈이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는 상황에 들어가고 있어서
뭐 발레리나 같은 몸을 준 것도 아니고 네. 타이슨 같은 주먹을 준 것도 아니고 고작 눈 좀 밝고 귀 좀 잘 들리게 해줬다가 도로 그것을 가져가는 상황이 처하니까 굉장히 분한 상황이었거든요. 저도. 네. 고작 그걸로 인생을 40몇 년 살아왔는데 회사에 가니까. 그래서 이 에밀의 분노가 그냥 온팡 와닿았죠. 저한테 같이 막 떨면서 그 흰 손을 떨게 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고 보면 백작이 엄청 치밀해요. 너무너무 치밀하죠. 그 네. 회의에 자기가 꼭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그 소피아가 콩쿠르 아니고 연주회에 가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시점 순방 공연. 네. 맞아. 그 시점부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전부터 준비해 온 그리고, 거죠. 네. 그래서 소피아의 능력을 보고. 네. 엄청 맞아요. 멋졌어요. 네. 멋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소피아의 능력도 있지만 소피아가 다치잖아요. 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막 데리고 나가서 처음으로 20년 만인가 병원에 네. 가는 장면에서 이 사람이 그때 결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소피아를 위해서 내가 나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얘가 나 때문에 계속 못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장면에서 갑자기 막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겠구나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이 좀 듣고 그리고 그 아까 카사블랑카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분도 네. 잠깐 멋졌어요. 그때 너무 멋졌어요. 진짜로. 네. 누가 나를 감시해주면 좋겠다는 생각 불현듯 들었어요. 정말 감시 사범이나 이런 걸로. 감시 당하니까 바로 온 거죠. 그렇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어떨까. 아무도 주시하지 않는 삶 막 이러면서 내동댕이 쳐진 삶 이러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 장면도 참 멋졌어요. 네. 그리고 자기가 외부 활동을 할 때는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아무도 안 가고 너무 서글펐을 것 같아요.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듣는 호텔 안에서 있을 때는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막상 나와 보니까 정말 잘 모르는. 그쵸. 길도 설고 막 이랬을 텐데. 그래서 엄청 슬펐겠구나라는 생각도 그때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 장면도 좀 네.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물론 저는 에밀이 화내는 장면이 가장 인상. 네, 윤양은 어떤 대목이? 네. 저도 많았는데 아까 네. 정마담이 얘기해주신 분도 재밌었고 그리고 그 몇 번 반복되는 역경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환경을 지배하지 않으면 그 환경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도 제가 밑줄 그었고 밑줄 그었는데 아까 네. 대답 안 하신 거죠? 네네. 그리고 그 백작이 치밀하다고 했는데 그 어릴 때부터 성정이 주변을 잘 살펴서 성격도 긍정적인 부분을 쫙 파악해서 그 연회 같은 거가 있을 때 왜 그 당시 귀족 문화에서는 좌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좌석 배치를 어릴 때부터 도맡아 했던 그런 것과 그리고 신사라면 시간에 쫓기지 않아야 된다고 절대 서두르는 법이 없고 그런 성정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을 때 차근차근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 백작의 이제 꼼꼼하고 세심하고 그런 느긋한 성격으로 이렇게 잘 준비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환경의 지배를 크게 받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엄청 환경에 크게 지배를 받고 좌절을 하고 과음을 하고 6시 이후에 아마 먹지 않겠다. 10시까지 네, 우역우역 집어넣고 그랬습니다. 네. 그거 결심 세운 날 깼습니다. 그런데 앞에 얘기했던 환경을 지배하는 그 부분 쉽게 우리는 지배에 당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보면 현재를 충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상황이 달랐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자기는.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 내몰리는 것과 상황을 잘 감수해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맞아요.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참 저렇게 살기 쉽진 않은데요. 그렇죠. 네. 환경이 너무 잘 지배당해. 그리고
그 소피아를 표현하면서 소피아를 보는데 네. 이 백작이 약간 슬픔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 그게 침착함이 성숙의 징표여야 한다면 무모함은 젊음의 징표여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소피아는 너무 어릴 때 철이 들어버려가지고 그 부분이 백작의 마음에는 좀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청춘의 징표가 무모함일까요? 그건 그냥 망령 아닐까요? 정신 나감 이런 거 아닐까요? 어리석음? 그 무모함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뭐 조금 다양한 걸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실패도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시간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뭐 지금 청춘들은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거와 별개로 이 소피아가 이런 성격이잖아요. 근데 오리가 안 타잖아. 오리 맞죠? 거위가 타잖아요. 그건 누가 풀었을까요? 안 나오죠. 소피아랑 에밀.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소피아가요? 네. 근데 그거를 에밀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은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에밀이 그 사람한테 무시당한 걸 볼 수가 없어서 거위를 푼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네. 나중에 얘가 혹시 되게 이상한 애로 성장할까? 막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 놀라움에 대해서 또 한 번 놀라고. 아니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누가 그걸 풀었을까? 다들 소피아가 풀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소피아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 않나요? 심증만 있어요. 네. 심증만 있어요. 그래서 이 샤샤는 굉장히 절대 그럴 리 없겠다. 끝까지 그럴 리 없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알았거나. 알았거나. 알았는데도 그렇게 표현하거나. 아빠도 이상하네. 왜냐하면 소피아가 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잖아요. 샤샤랑 게임하면서. 그거 보면 맞아요. 소피아밖에 없죠. 그쵸. 거위가 스스로 그럴 일은 거의 없고요. 엘리베이터 누르고 타고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거위가.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또 말씀해주고 싶은 구절들이 있을까요? 책에서? 그 와인 부분에서 한 병의 와인은 시간과 공간의 최종 추출물이고 개성 그 자체의 시적 표현이었다. 그런데도 이곳에서 와인은 익명의 바다로 평균과 무지의 영역으로 던져졌다. 맞아요. 네. 라벨 다 뜯기니. 그러니까요. 그 비숍이 그런 거잖아요.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거죠. 네, 참. 우리는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만 있다. 사실 나쁘진 않은데 어떻게 보면 가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 뭔가 그렇게 구분돼 버렸으면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찾기 어려울 때는 좀 단순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단순하면 그쵸. 약간 모욕감을 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에 입원했는데 밥을 일반식이 있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입맛도 없고 뭐 하루는 굶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일반식으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나중에 바꾸실 수 있어요라고 친절하게 얘기해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나갈 때 이제 그릇이 들어오고 나갈 때 보니까 돈을 조금 더 내니까 노쇠 그릇에 그릇이 네. 저는 플라스틱 그릇에 처음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반찬 2개가 더 나온대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걸 보는 순간 멋지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병원 하면 이렇게 차이라는 게 객실의 아니 병실의 차이. 근데 먹는 밥에서까지 이게 지불하는 돈의 차이가 존재하는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이죠. 지불하는 돈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공산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는 실험상 망했고요. 그죠? 해보니까 망했잖아. 다 망했는데 어쩔 수 없죠. 지불하는 만큼 먹어야죠. 왜 차별을 두냐고 하면 안 되죠. 라벨을 뜯는 거와 동일한 거죠. 그거는. 그런가요? 근데 좀 약간은 어떤 면에서는 지불하는 거가 만큼 차별을 받는 게 서글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누가 저보고 늙었다고 하진 않겠지만 젊었을 때는 내가 언젠가는 저거를 지불할 수 있는 역량이 될 거다라는 희망이 조금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게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도 되게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내가 조금 지불하더라도 그 사람이 많이 지불한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내가 지불하는 것만 해도 가치가 좀 있는 게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회인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좀 서글프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 조금 듭니다. 그렇죠. 지불 능력이 안 돼서 슬픈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은 너무 상대적이라서 사실은 네, 맞아요. 그거는 뭐라 말하기 되게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자본주의를 조금 보완하고 하는 뭔가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식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영역들은 대부분 서비스의 영역일 것 같아요. 서비스를 받고 뭐 이런 영역들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보완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돈으로 계층지어진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서비스가 어떻게 돈 없는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서비스랑 같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진입장벽을 만들어낼 테고 그래야만 자기들이 돈 쓰는 가치를 느낄 텐데 그런데 돈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같이 예를 들면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내가 100원을 줄 텐데 그 동일한 서비스를 나한테 해다오라든지 혹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해다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장 경제로만 본다면 시장의 논리로만 본다면 맞지 않는 거죠. 그쵸. 그리고 돌아서서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꼈다라고 말하는 것은 환경에 지배당하는 거죠. 그렇죠. 이 작품대로 끌어와 들어보면 지배당하는 거예요. 내가 환경을 지배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어떻게 지배할까요? 그런 걸로부터 초연해지기는 쉽지 않고요. 초연해지긴 절대 쉽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요. 그러면 돌을 닦는 거지.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좀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매몰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저 아는 친구도 그 도산공원에를 처음 가봤대요. 도산공원이 어디 있을까요? 청담동에 있는 도산공원 있잖아요. 도산파크를 처음 가본 거예요. 지방에 살다가. 갔는데 거기 다니는 언니들은 화장을 안 했는데 유리알 같더래요. 걸어다니는 언니들이 다. 유부녀로 보이는 언니들이 유리알 같더래요. 옷하며 뭐 분위기하며 머리카락에서 빛도 나고 예를 들면 그랬대요. 그리고 도저히 자기가 알 수 없는 브랜드의 옷들을 입고 있고 예를 들면 먹고 마시는 것도 다르고 그 느긋함도 다르고 갔다 와서 며칠을 그 생활에 적응이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인 거죠. 그렇죠. 근데 충분히 이해해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도 알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매몰되면 망해요. 그렇죠. 매몰되지 않기 위해 부어라 마셔라.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그러면 너무 힘들어지죠. 너무 힘들어지죠. 매몰되지 않기 위해 이 샤샤가 했던 이런 행동들이 샤샤의 그런 루틴함. 샤샤가 굉장히 매일매일 루틴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 6월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해서 6월 21일 새벽 4시가 되어 잠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이 되게 중요한 날이잖아요. 저는 저 같았으면 굉장히 막 허겁지겁 아니면 뒤숭숭하고 막 이랬을 텐데 똑같이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쪼그려 앉아 있기도 하고 심호흡 5번씩 하고 이런 모습이 정말 이런 게 신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좀 성숙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젠틀맨의 기준이 뭔지는 뭐 여러 가지 정의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되게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살던 걸 다 뺏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늘 서비스를 받던 입장에서 서비스를 하는 사람으로 그런 자켓을 입고 유니폼이라는 걸 입고 백작이 그런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작은 자기 일을 굉장히 열심히 잘해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상황에 매몰돼서 비관하고 뭐 막 그랬으면 로스토프 주위에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생기지 않았겠죠. 그쵸. 많은 좋은 친구들이. 그리고 사실 계급으로 따지면 친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었잖아요. 근데 로스토프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게 그런 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나? 다 도와주는 사람이고 다 아껴주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비숍 한 명 들고. 근데 비숍을 총으로 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오시카가 하는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신사가 아니어서. 신사가 아니어서. 네. 그 말은 되게 이중적인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사람 취급을 안 한 걸 그렇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디 가서 기죽지 마세요. 기는 안 죽습니다. 네, 그냥 기죽지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거죠. 네, 저는 늘 기죽지 않습니다. 네, 늘. 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죠 스스로. 뭘 기준으로 격을 나누는지 절대 알 수 없지만 저는 늘 격을 나눕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기죽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시고 따라하지도 마시고 따라서 못하기 때문에 패가망신하니까. 네, 그러면. 근데 따라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 이 책에서. 뭐였는데요? 소피아랑 백작이 하는 게임들. 뭐 세계 말하기 게임 이런 거? 네, 세계 뭐 7개 그럼 뭐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얘기하고 뭐 3개 하면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그 백작의 입을 다물게 했던 답이 안드레이, 에밀, 백작 그 삼총사 그런 게임들 그거 말고도 몇 개 게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숨바꼭질도 그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누가 먼저 방에 들어가나 그거랑 또 그런 게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숫자 놀이로 하기도 하고 모는 종이만 보이면 오목이라든가 땅 따먹기 형태로 하고 우리는 온갖 유희들을 만들어냈던 것 같은데 진짜 방학 동안 남자 셋이랑 같이 집에 있으면서 셋 다 게임을 하는데 너무 보기가 싫었어요. 게임을 해보고 싶다는 말로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의 게임은 근데 스마트폰과 사는 사람들 비하로 돌아서시고 좀 슬펐어요. 그리고 슬펐어요. 사실 아들 둘은 내가 거의 혼자 독박으로 키우다시피 했고 내가 그렇게 많은 곳을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많은 책을 읽어주고 그렇게 많은 걸 보여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나의 영향력은 하나도 없고 그런 것 같아서요? 네. 아니에요. 선생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시간과 아이들의 시간은 분명 달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아이들한테 그거 분명히 자양분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보인다고 해서 효과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네버 절대 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아직도 그 유년기에 했던 모든 경험들이 제 인생에 큰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사춘기에는 안 드러나요. 드러날 턱이 있나? 드러났으면 제가 목련꽃 아래를 그렇게 유유히 걸어 나왔겠습니까? 아마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지금 윤양이 하는 말 같은 말을 누군가 술을 먹으면서 했을 거예요. 아무 의미 없더라 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가 시간의 길이가 다 다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분명 알아요. 그리고 나이 먹어서도 아드님들도 다 기억할 거예요. 기억이 되는 시점 이후로는 엄마와 같이 했던 모든 것들이 그 추억들이 왜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요. 지금은 슬프지만. 제가 남편이랑 연애할 때부터 부딪혔던 지점이 잠인데 남편이 잠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기 절제나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자야 할 때 안 자고 그러니까 밤을 새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다음날 일이 있는데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직업이 없을 때 만났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쉽게 못 일어나니까 아프다는 핑계로 약속을 깨고 그때 헤어지셨어야죠. 제 말이요. 지금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쉽게 바뀌진 않죠. 네, 저는 결혼하면 아니요. 전혀 와이프는 전혀 힘이 되지 않아. 바꿀 힘이 없고 그리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 싸우게 되고 그래서 그때는 근데 연애할 때는 오히려 저는 낮에는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에 남자친구를 만나면 되니까 불편함이 별로 없었는데 같이 살면서 보니까 항상 깨우는 게 나의 일이 되고 근데 깨우는 게 굉장히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거든요. 매번 내가 그렇죠. 뭘 하다가 시계를 봐야 되고 가서 소리를 지르거나 흔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반복되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은 절대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항상 저는 되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게 타고나는 거구나. 요즘에 느끼는 게. 그냥 청소년기라 잠이 많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유전적 요인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절대. 타고나는 것 같아요. 요즘 하는 행태를 보면. 그래요. 밤에는 안 자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그게 물론 아침형 인간이 있고 저녁형 인간이 있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 시간 관리를 못하는 부분 그리고 네 갔다 오자 밥 먹고 나면 꼭 자고 그런데 또 놀라운 건 그런 거를 본인들은 문제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패턴이 반복되고 늦고 저는 또 누구를 기다리게 하는 거 싫어해서 막 혼내서 쫓아내고 그러는데 네 그런 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에 두 아드님들이 여기 나오는 백작처럼 루틴한 삶을 이렇게 좀 알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죠. 네 자기 관리도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아직 어려요. 아직. 네. 그리고 나는 내 자식이 그러면 징그러울 것 같아. 자기 절제 안 되는 어른이 집에 있기 때문에 제가 희망을 좀 잃은 거죠. 아,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어른이 인간은 누구나 자기 절제가 안 돼요. 자기 절제가 되면 그대나 나나 이렇게 살이 찌겠습니까? 네, 그 부분 할 말이 없고. 인간이 자기 절제가 뭐 얼마나 된다고 그러세요. 너무 본인한테 관대하시고 타인한테 엄격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네. 남편분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절제가 안 돼요. 하루에 커피를 얼마나 많이 먹는데요. 절제가 되면 그러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너무 남편분한테 가혹한 걸 이거. 그리고 속인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 대목에서 저분의 성정이 의심스러운 게죠. 속였으면 말이 다른데 계속 일관성 있으신 거잖아요. 연애할 때부터. 예고편을 보고도 본편을 본 거잖아요. 지금. 그죠? 네. 우리가 막 티저에 속아서 봤다 이러는데 지금 속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근데 그 어른도 아들을 혼내고 있어요. 아, 그 어르신도?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그래서 신이 주신 걸 다 회수해 간답니다. 네. 네, 그게 그렇게 되죠. 네. 자, 책을 사셔서 보시면 1922년 모스크바로 시작을 해요. 이 책이. 그리고 지도가 한 장 나와 있어요. 책에. 테아트랄라야 광장이 이렇게 정밀하게 그려져 있고 어디쯤에 메트로폴 호텔이 있는지 그리고 그 메트로폴 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볼쇼이 극장과 뭐 루방카 그리고 도로들이 이렇게 뻗어 있는 모양들이 그림에 잘 나와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거 안 보시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중반쯤 넘어가고 그다음에 소피아가 나중에 나가고 이런 장면들에서 이거를 한번 다시 펴서 보시면 이 지도가 눈에 쏙 들어와요.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 도로 이름이 너무 예뻤어요. 네, 어떤 사드보의 환상도로. 예. 그리고 불바노에르 환상도로. 이게 왜 환상도로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여기는 다 그렇게 도로 이름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 지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빵집이 딱 이렇게 아주 괄목괄만하게 그려져 있어요. 크렘린 궁전과 빵집의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재밌는 건 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백작 입장에서 중요한 것들인 거잖아요. 이 빵집 맛있다고 얘기 몇 번 했었거든요. 백작이. 심지어 이사하면서도 몰래 그 책상 저는 대공의 책상이 참 탐나는데 책상이 다리가 금화가 가득 차 있는데 그 금화를 하나 빼서 얼른 자신의 환경을 자기가 조절하고자 백화점에 보내서 침대 시트와 비누 그리고 밀푀유를 사서 먹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때도 내가 느꼈죠. 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린넨 이건 포기를 못 하겠구나. 나도 이불 패드 이런 것들은 난 최고급제로 쓰겠다. 가난하고 비록 비가 새더라도 린넨 모포는 내가 깔아야 되겠네. 다짐했습니다. 네. 만국교합회를 들고 저도. 그래서 이 나중에는 이 지도도 눈에 굉장히 잘 들어오실 거고요. 그리고 차례를 보시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1권부터 5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대 기순으로 되어 있어요. 1922년이 가장
좀 뭐라 길죠. 네. 설명이 네, 많은 네. 것들을 설명해야 네. 되는 부분이니까 1922년이 가장 길고 1930년으로 넘어가면서는 이 백작이 신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좀 바뀌는. 네. 네. 예, 그땐 또 좀 빨라져요. 네. 빨라지다가 1954년에 가서는 아주 압도적인 스피드를 네, 내면서 네.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튼 이 책을 읽고 나시면 러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도 좀 있을 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톨스토이의 질문과 똑같은 질문에 맞닿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정말 무엇으로 사는가. 사는지에 네. 대한 그리고 우리가 일전에도 무슨 뭐 책 얘기하면서 나왔지만 그게 꼭 남녀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더라도 사랑의 형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들었었거든요. 내 주위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나? 그러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도 들었고 그래서 책의 내용과 무관하게 굉장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원래는 저희가 2개로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요. 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나눠도 될 것 같은데요. 나눠도 될까요? 네. 저희가 그러면 이거 녹음 길이 봐서 네. 적당한 네. 수준에서 자르면 될 것 같고요. 잘라서 나누면 될 것 같고요. 네, 소설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 있으실까요? 적어오신 거라든지 아니면 뭐. 저는 신사가 뭘까? 네네. 네, 그 부분이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도 있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한 몇 년 전에 중산층의 기준이라는 게 좀 인터넷에 돌았던 적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은 좀 급격하게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그런지 졸부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은 부채가 없는 30평대 아파트, 네. 본인들이 속한 사무, 안 속해. 월급 500만 원 이상, 자동차 2000cc급 이상, 통장 잔고 1억 이상, 해외여행 1년에 1회 이상, 중산층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선진국 중산층 기준을 보면 영국 중산층의 기준은 페어플레이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이라고 신사의 나라 영국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이건 퐁피두 전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이라고 해요.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출 것, 한 분야 이상의 스포츠나 악기를 다룰 것,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 접대할 줄 알 것, 사회봉사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것,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을 것.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중산층의 기준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좀 부끄러웠어요. 우리나라는. 부끄러웠어요? 네. 물론 저는 어디 중산층 기준에 다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사회적 약자를 잘 보살피지 못하고 또 그러니까 중산층의 기준을 정말 자본으로만 딱 정해져 있어서 그게 알기 쉬우니까 그게 그게 창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기 쉬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뭐 부끄럽죠. 기준이 부끄럽긴 하지만 근데 역사적인 문제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대화가 네. 훨씬 먼저 이루어진 국가들에서는 단기간에 한 번 다 그거 경험했던 그쵸. 문제들이니까 영국이나 프랑스가 혁명을 거치면서 네네. 산업화를 이루면서 있었던 그런 약탈은 한국과 비견이 안 돼요. 그 약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사회로 진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어떤 길이로 본다면 한국은 지금 과도기일 굉장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확립된 나라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미국은 조금 다르지만 미국은 불어간 곳이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좀 뭐 한국의 기준이 좀 유치하긴 하지만 그래도 변할 것이다. 저런 기준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계속 있으면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저도 그게 안 들어가는데. 네. 그리고 또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네. 신사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찾아보다가 우리나라에 신사란 계급이 있었나? 선비는 아니, 있었지만 그 사전적 네. 의미로 네. 어디 갔지? 그리고 또 영어 신사를 네.
지금 못 찾고 있는데. 네. 젠틀맨이 원래 좋은 개념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젠틀맨이라는 게 대두한 배경이 산업혁명이잖아요. 네, 부르주아지에서 나타난 게 젠틀맨이었기 네네. 때문에, 그러니까 혁신적인 사람들이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뭔가 막 이렇게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자본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했던 뭐 그런 것들은 있긴 한데 기존의 귀족 세력과는 다른 의미의 젠틀맨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젠틀맨이라는 의미가 다 좋지만은 않아요. 그것 역시나. 그럼 그 오만과 편견의 네, 젠틀맨이 네. 젠틀맨으로 나왔나? 뭘로 나왔지? 거기서 오만과 편견은 제가 책으로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거기서 읽다 말아서. 앞부분에 네. 젠틀맨은 일을 하지 않아요. 아, 맞아요. 이산계급. 그게 귀족으로 표현했었는데 네, 젠틀맨은 귀족으로 표현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전에서는 신사가 사람됨이나 몸가짐이 점잖고 교양이 있으며 예의 바른 남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제가 구글에 젠틀맨을 쳐봤더니 제일 먼저 뜬 게 뭔지 아세요? 몰라요. 싸이의 젠틀맨 노래가 그런 게 있어요? 싸이게? 나 몰라요, 저는 선생님. 싸이 강남스타일 말고는 잘 몰랐는데 네, 저도. 네, 젠틀맨이 나와서 이것도 약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는데 가사가 너무 천박해서 각자 찾아보시되 네. 네. 비웃고 싶었겠죠, 싸이가. 한국 그렇겠죠. 젠틀맨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을 불어 천박하게 썼겠습니까? 네. 저 아는 친구가 홍콩에서 싸이를 봤대요. 우연찮게 무슨 호텔에서. 그 유명한 호텔 있죠, 홍콩에. 오래된 호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여튼 날 나이에요. 빅토리아 네. 봤는데 싸이가 영어 하는 걸 들었대요. 네. 깜짝 놀랐대요. 정말. 너무너무 젠틀해서. 그 뭐죠? 이렇게 주문하고 막 이런 분들 있죠? 가방 날라주는 벨보이 같은 분들한테 하는 표현이 거의 국빈급이었대요. 그 친구는 영어를 잘하는 친구라서 이 단어의 뉘앙스를 잘 알아듣는 친구였는데 그렇게 젠틀한지 몰랐대요. 그래서 되게 뭐라 그럴까? 감동적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한국 사람인 이번 게. 싸이의 젠틀맨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게 가사가 저속한 이유는 비꼬기 위함이다. 그냥 비꼬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젠틀맨. 굳이 이 제목을 젠틀맨인 모스코바로 해가지고 그죠? 별게 다 궁금했어요. 이 작품 에이미 토울스라고 하는 작가가 아마 2010몇 년, 12년쯤 되면 새로운 작품이 나올 거라고 해요. 네. 궁금해요. 4년 걸린다고 하시니까 12년 정도에 올해가 2022년? 네. 올해가 2008년이 아니죠? 10년을 훅.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젊어지고 싶었으면. 네. 그러니까 2022년에쯤 나오겠네요. 그 작품도 되게 궁금해요. 어떤 작품을 쓰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책 표지를 보시면 이 모스크바의 신사와 관련된 캐릭터들이 다 등장해요. 여기 보면. 네. 코스염. 네, 다 등장하고 여기 앞권인 거는 안나가 나와요. 처음에 걔를 부르조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견종이죠. 하운드과인데 왜 긴 거? 그거 친구들 딱 데리고 오는 모습 그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꿀벌도 나와요. 네. 백작의 목숨을 살렸던 꿀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키 그림도 나와요. 이게 니나가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 그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웨이터 이게 누굴까 한참 고민했어요. 백작이지 않을까. 네. 저는 이게 안드레이가 아닐까 혼자 막 이렇게 막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애꾸는 고양이 나오죠. 네, 애꾸는 고양이 캐릭터도 나오궁요. 그다음에 아마 이 성은 예전에 살았던 성이 아닐까 싶어요. 백작의 성. 네, 크렘린 궁처럼 보이네. 그래요? 크렘린 궁이라고 단언하시는 이유는 저 위에 첨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백작이 잘렸던 코스염도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기 전에 이 그림을 놓고 보시면 이야기를 대충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숨은 그림 찾기죠. 네,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중요한 키워드들이 거의 이 책의 그림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공작에게서 대공에게서 물려받았던 그러니까 받았던 선물 받았던 시계 너무 멋졌어요. 2번 울린다는 시계. 그걸 보면서 이 양이 얼마나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다음에 혹시 제가 빈티지 물건 어디 살 데가 있으면 저런 걸 사서 선물해 줘야겠다. 그럼요. 네, 12시 치는 소리 절대 못 들을 것이고 밤에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점심을 먹고는 쓰러지시는 그런 경우. 그러면 이항의 시계는 9시? 그럴까요? 이항의 시계는 도대체 언제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이 하단에 있는 그림이 기차 그림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니나가 타고 떠났던 기차일 수도 네. 있고 또 미시카가 탔던 기차일 수도 있고 또는 소피아가 탔을 소피아는 기차를 타는 장면이 나오진 않죠. 네, 이동하는 장면이 네. 나오진 않으니까요. 본인이 탄 것처럼 했던 기차일 수도. 마지막으로 네. 헝가리로 넘어가는 네. 척했던 그 네. 기차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그림을 보시면 네.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이 그림은 나중에 이제 이 지도와 함께 네. 다시 한번 책을 읽고 나서 보시면 훨씬 재밌게 네, 맞아요. 와닿을 수 있습니다. 네, 되도록 이야기를 캐릭터들에만 집중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소설이라서 줄거리를 다 말씀드리면 좀 그래서요. 네, 그랬던 것 같고요. 길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랄까 뭐 요약이면 요약, 뭐 아니면 추천이면 추천 이런 것도 해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제가요 네. 너무 별점의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저희 없더라고요. 요즘 블로그에 빼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장강명 소설가가 네. 페이스북에 네. 책을 읽고 한 3-4줄 정도로 쓰고 우리나라 작가의 경우엔 별점을 주지 않지만 외국 네. 작가의 경우엔 별점을 줘요. 네, 네. 근데 그 기준이 와이프한테 책을 추천하는 네. 정도로 별점을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야 이거 너 꼭 읽어야 돼. 이러면 별점 5개.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돼 굳이. 이러면 3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저 처음 봐요. 성대묘사 하는 네. 거. 스스로하고 그래서 달라졌어요. 저도 네. 그 기준을 빌려서 네, 네. 이 책은 꼭 읽어봐. 꼭 읽어봐. 네. 네, 꼭 읽어봐. 네, 오케이, 그래서 별 4개 반. 네, 별 4개 반. 네. 네. 저는 이 책을 사서 같이 네. 사는 사람에게 읽어보련 그래고 줬더니 네. 너의 취향과 나의 취향은 다르다라고 했지만 내가 네. 참 재미있어라고 했더니 음. 그러면 700페이지가 너무 많으니 혹시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 책을 다 읽는 것이니?라고 해서 바보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근길 주긴 했는데요. 네. 저는 그 사람에게 꼭 읽어봐라고 저는 평점 5점을 줬는데 네. 저는 이 책을 읽고 인간은 모두 자기 삶의 결정권이 있다. 네. 그런데 그걸 쓰는 사람이 있고 못 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 결정권을 좀 우아하게 잘 써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점. 네. 그리고 젠틀맨인 네. 서울이시군요. 네. 그 신정동 피피님에게 네. 하고 싶은 말은 다 읽어라. 다 꼼수를 읽어라. 부리지 마라. 네. 그런데 앞부분 1권만 네. 넘어가면 네, 7권 네. 넘어가면 다 읽게 돼요. 1년이 걸린다. 제가 학교를 네. 네. 이 책 보시면 샤샤가 네. 그 독일인이었던 것 같아요. 독일인이 이제 러시아를 좀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것 네, 러시아에서 네. 세계를 네, 말하겠다 네, 막 그쵸. 이렇게 딱 네. 게임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얘기했던 게 체오프와 차이콥스키를 네. 예로 들고요. 그 다음에 체오프 톨스토이의 톨스토이, 그리고 네. 차이콥스키 음악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비어를 얘기를 네, 해요. 네, 네. 음식으로 얘기를. 네. 그 대목이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누가 나한테 한국에 대해서 3가지만 세계적으로 네가 말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냐라고 그래서 혼자 막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막 생각을 하다가 저 음식밖에 세계가 없는 거예요. 꼭 올해 안에 3가지 답을 찾아낼 것이다, 내가. 누구나 들어도 납득. 안 차도 된다고? 누가 나한테 안 물을 거라고? 안 궁금해할 거라고? 그 말인 거죠, 지금. 아니 한국이 좀 애매한 그런 게 있어요. 뭘까요, 한국은? 갑자기 궁금하네. 뭐라고 그러실래요? 그러면 혹시? 김치. 김치는 하나 들어갈 것 같고. 먹는 거 말고. 먹는 거 말고요. 네. 한글. 그쵸. 한글 또. 글자가 있는 건 되게 저는 한복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매력적. 싶어서. 전 네. 한강이요. 네, 한강. 근데 저는 도시에 이렇게 아름답고 긴 강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너무 길어지나? 한강이 너무 인위적이라는 사실을 어렸을 때 몰랐는데요. 미국에 잠깐 살고 나서 왔더니 우리 왜 저렇게 했지라는 너무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근대화의 작업이죠. 그러긴 한데 네. 그렇지 않았으면은 아마 정말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거, 가장 멋지고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 한강이야라고 얘기할 텐데 그렇지 못한 건 인위적인 벽돌 때문이다. 저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김치와 한강 그리고 하나를 뭐로 할까 고민 중이에요. 네. 한글을 할까? 근데 한글은 한글도 괜찮겠네요. 네. 꼭 물어봐 주세요. 네. 정마다 매개. 꼭 외국인이 저에게 뜬금없이 남대문 가는 길을 묻지 않고 나를 보자마자 한국을 자랑할 세 가지를 말해보라 이렇게 하면 그걸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책은 저도 저와 같이 사는 사람에게 읽어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책 두께를 보더니 동공이랑 주지. 네. 두께를 보더니 그렇게 뭐 마뜩한 표정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혹시 러시아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물어봤어. 특히나 제정 러시아 때. 그랬더니 모른대요. 결투였대. 여기 말해줬어요. 결투라는 방식을. 그리고 결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노나 억울함에 반비례해서 떨어져서 총을 쏠 수 있게 했대. 그러니까 되게 심정이 많이 상하면 예를 들면 세 걸음밖에 못 가서 총을 쏘는 거죠. 심정이 덜 상하면 막 영국에서 런던만큼 떨어져서 뭔가 영국과 뭐 미국만큼 떨어져 상관이 없는 그런 길이를 하는 룰이 있었대. 궁금하지 않아?라고 했더니 바로 물었어요. 뭔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볼 때 한 2줄 바로 물었어요. 그래? 그런 룰이 나와 있어? 막 이러더라고요. 폴링 2줄밖에 안 나와요. 계속 나와 그런 것들이. 구구절절하게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 했는데 뭐 읽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 책을 저는 평점 5점 주고요. 네. 장편 소설 요즘 참 드물어요. 네. 장편 소설을 쓰기 얼마나 힘든지는 단편도 안 써본 우리 같은 사람들도 알아요. 그리고 그걸 짜임새 있게 쓰기는 더 힘들죠. 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참 박경림 선생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튼 그냥 질 좋은 장편 소설 한 권 읽어보고 싶으시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참 재밌는 책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힌트 얻을 만한 것도 되게 많고요. 보고 있으면 되게 찾아보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심지어 음악도 찾아보게 되고 음식도 찾아보게 되고 심지어 저는 그 개도 견종도 좀 찾아봤어요. 러시아 견종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여튼 그렇게 이제 많은 지식들도 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걸 2개로 나눠서 할지는 윤양이 결정하는 거라서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2시간이나 했는데 2개로 안 나눠요. 아 그런가요? 2시간이나 했나요? 네,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요. 네,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오늘 모스크바의 신사라는 책 가지고 얘기를 잘 나눴습니다. 아침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죠? 좀 선선해졌죠? 네. 선선해졌죠. 좋아요. 태풍이 오나요 지금? 네. 오고 있다고. 온답니까? 네. 관통한답니까? 우리나라를? 안 하길 바래요. 그럼요. 그쵸? 관통하면 또. 근데 사람들이 여름 내내 태풍을 불러서 네. 오면 어떡하죠? 걱정이네. 걱정이네요. 네. 여튼 그렇게 무덥다가 갑자기 선선해졌죠. 네. 마지막 여름, 가는 여름과 오는 가을을 맞아서 특별한 계획들이 있으신지 마지막 인사로 그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 당황한 얼굴들이란. 네. 특별한 계획. 네. 올 여름에 덥기도 덥고 또 그 작은 병원에 있는 바람에 네. 아무데도 못 가서 좀 아쉬움이 남는데 네. 놀러 가고 싶어요. 아, 네. 놀러 가고 싶으세요? 네. 참고로 다음에 저희가 할 책은 여행기입니다. 네.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놀러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죠. 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이양은요? 여름에 날씨가 엄청 더워서 네. 하늘이 엄청 파랬어요. 네. 여름 하늘 같지 않은 가을 하늘 같은. 그래요? 그렇다고 가을 하늘이 없어졌진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쵸. 네, 그쵸. 돌아오는 가을에 또 멋진 하늘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이어트를 할 겁니다. 네. 제 다이어트의 기준은 정했습니다.
9시 이후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오후 9시 이후로. 제가 어제 느꼈어요. 네. 오후 9시 이후로 감자튀김을 먹지 않겠다가 제 목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술을 드시고 어제 들어왔는데 술 드시면 뭔가 제가 좋아하는 걸 사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 봐요. 네, 그쵸. 근데 유일하게 제가 좋다고 선언한 게 감자튀김이다 네. 보니까 늘 늦은 시간에 감자튀김을 사가지고 들어와요. 네. 근데 갓 튀겨놓은 감자튀김은 안 먹을 수가 그쵸. 없어요. 유혹을 뿌리치기 네, 힘들죠. 네, 다음 욕을 날은 못 하면서도 먹어. 그걸 다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결심했습니다. 네. 제 다이어트의 목적은 딱 그거 하나. 음. 목표는 그거 하나. 9시 이후로 감자튀김 먹지 않기. 다른 음식은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거는 안 먹기. 그럼 광진구 폴림을 단속해야 되겠네. 광진구 폴림은 단속이 안 되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잖아요. 네. 이 시대의 마지막 음유신. 아직도 로고송을 제작하지 못한. 단 2소절도 나가지 계절이 못한. 바뀌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서 계속 말해요. 사장이 바뀌었다. 자기도 적응하는 중이다. 막 이러면서. 네. 심지어 사표를 내겠다. 얼마 전에는. 네. 그러니까 제가 로고송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즐겁게 무려 2시간 얘기했다고 그러셨죠. 네. 네, 2시간이나 이야기를 했는데요. 2시간 이야기 한 번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괴롭게 하는 일은 안 할 테고요. 잘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윤이의 부킹